네, 안녕하십니까. 밸류바인의 구자룡입니다. 이번에는 이 트렌드와 마케팅의 접목에 대해서 4개의 강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좌로 트렌드를 파악해서 신제품 개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뽑아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마케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케터에게 요구되고 있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 업무들을 신제품 개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마케팅이 지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동안 마케팅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많은 기업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진행해왔던 이런 마케팅에 분명히 한계에 도달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들입니다. 빌 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와 PR, 브랜딩과 기업 커뮤니케이션,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들이 이제는 죽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마케팅 하면은 광고다, 광고하면은 마케팅이다, 혹은 마케팅은 영업이다, 혹은 PR이다,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고민들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이런 단순한 방법들로 충분히 마케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마케팅에 한계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트렌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루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다시 TV를 보고 그 사이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여러 정보들을 접속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적어도 우리는 한 3,00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 중에서 정작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광고는 고작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0개 광고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광고는 9개 정도이니 마케터 입장에서 그동안 광고를 왜 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광고 매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인쇄 매체 광고와 전파 매체 광고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매체의 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게 현재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은 광고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고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때 우리는 마케팅을 SNS를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방법들이 대단히 많이 성행을 한 적이 있지요. 특히 그 블로그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블로거라 그러고, 그런 블로거들을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이 파워 블로거에게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구전이 일어나도록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워블로그의 블로깅 내용을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 하면은 이름이 없는 그런 블로그에 오히려 더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고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SNS, 소셜 미디어에서조차도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이런 파워 블로그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했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우리는 쌓여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마케팅은 제품의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더 제품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경험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고객의 자발적인 경험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접근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즉 마케터에 의해서 의도된 경험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 제품의 강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을 고객들이 원하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그 경험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들이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지, 특히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노키아의 직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키아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사였고 스마트폰 시장을 일궜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 회사의 직원이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너무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한때는 지배했던 그런 노키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과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안정적인 기업, 계속 성장하는 기업 안에서는 변화에 대비하는 이런 접근과 훈련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노키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노키아의 직원으로서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키아의 직원들은 이제 훌륭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국가 역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즉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자, 몇 년 전에 노키아에 근무를 했다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변화를 감지하고 대비를 했었다면, 즉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터치 방식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변화를 감지했다면 아마도 노키아는 아이폰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한 회사를 살리고 한 회사를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마케팅에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마케터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즉 마케터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앞서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새로운 흐름, 동향, 그리고 그러한 흐름과 동향이 실제 고객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케터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고객이 갖고 있는 거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마케터의 통찰력으로 알아내야만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쪽에 노키아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부분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를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터가 이러한 트렌드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째는 트렌드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이렇게 포착된 트렌드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착 및 해석된 결과물을 실제 마케팅 현장에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즉 마케터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실현시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케팅은 또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렌드를 포착한다.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자, 마케터 입장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트렌드를 포착하기 위해서 바로 트렌드 헌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있겠죠. 이런 역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통찰력이 되겠습니다. 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어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시장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면 됩니다. 마케팅 서적이 아니고 브랜딩 서적이 아니고 경영 서적이 아니라 시장을, 고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설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또 몇 권 곁들여지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10년간 읽는다면 이제 신문을 들추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나아가서 현업과 관련 없는, 즉 새로운 업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를 1년에 최소 20회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 마케팅 업무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트렌드라는 것은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즉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업종이 아니라 이 업종에서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적어도 한 20회 정도 이런 전시를 좀 참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내용들을 보고 읽고 듣는 즉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기억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면
그 부분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좋은 도구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은 내용들을 찍고 녹음해 놓고 촬영해 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좋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 이 업종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차별을 해야 되는데 동종 업종에서 동종의 아이템을 갖고 접근한다면 이것은 베끼기밖에 안 됩니다. 이 베끼기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즉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바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찰입니다. 유심히 항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특히 고객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마케팅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사항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를 읽어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확산 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즉 첫째는 트렌드 창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정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수적이고 반혁신 이런 소비자 그룹으로 전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접하는 이런 하나의 집단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집단에 따르는 마케터가 대응해야 될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즉 트렌드 결정자 즉 한 5% 정도의 시장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 시점이 됐을 때에 결정적으로 마케터는 선택의 시간에 도달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전 사회를 관통한 어떤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들과 일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사라진다면 이것을 우리는 패드라고 그럽니다. 즉 결정자 즉 5% 정도에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에 만약에 시장이 뜨든다면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속적으로 추종자와 주류 소비자로 확산이 되는 이런 시점을 읽어내고 바로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제대로 시장을 트렌드를 해석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타이밍하고 관계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에 제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점, 패드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렇게 구매 빈도를 즉 초기에 많이 구매하고 확산 모형에서 갈수록 구매 빈도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은 바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이 되는 부분에서 마케터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트렌드를 이제 제품에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제품에서 반영이 되겠죠. 자, 판매 3분의 1 그리고 이익의 40% 정도가 바로 신제품에서 나오면은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이것을 초일류 기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사가 신제품이 매출 비중에서 3분의 1, 이익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초일류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제품의 한 80%는 시장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스크리닝한 다음 컨셉을 개발하고 이것을 테스트해서 사업 분석을 하고 제품 및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서 시장 테스트한 다음 마지막 상용하는 단계로 접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트렌드는 어디서 파악이 돼야 될까요? 이 7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 즉 아이디어 도출의 선행 단계가 바로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를 포착했다면 이 트렌드를 실제 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고 가는, 즉 실현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느냐 보니까 무게를 극도로 줄인 이런 등산 행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이런 트렌드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1970년대에 바로 BP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백패킹 라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이 경량 백패킹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연을 덜 훼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트렌드가 국내에는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 들어오면서 바로 걷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두대간 종주 붐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 만들어지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과 같은 이런 둘레길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온전히 자연에 심취하기에는 이러한 길들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백패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런 하나의 디톡스 현상으로 이 백패킹 트렌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볍게 짐을 지고 배낭에 짐을 싸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가볍게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는 백패킹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다 가볍게, 보다 빠르게,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지구에 미안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패킹을 자연과의 동화를 목적으로 하며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정의한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로그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대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백패킹 문화를 선도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이 L&T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활동, 윤리 지침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입니다. PCT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4,200km가 넘는 이 거리를 175일 동안 걸었던 청년들이 첫날부터 175일째까지 사용했던 텐트입니다. 그 증거물이 많은 사람들의 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가볍습니다. 그리고 침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침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을 이용한 가벼운 코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산에 가서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산행 문화를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트렌드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해서 이것을 실현에 옮겨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품의 강점을 살린 경험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고객의 바로 자발적인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 다가가는 이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전개할 때 트렌드를 제대로 마케팅에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라는 부분을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어지는 3개의 강좌를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